자, 고객 순자산 가치입니다. 고객 순자산 가치는 CLV, 즉 고객 평생 가치 플러스 고객 추천 가치를 더한 게 고객 순자산 가치입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는 한 고객이 우리 기업에 얼마만큼의 평생 동안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고객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준 가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구전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을 우리한테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추천지수라고 합니다.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지수까지 포함한 게 실질적으로 이 고객이 우리 회사한테 줄 수 있는 전체 가치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직접 가치와 간접 가치라는 게 있죠. 직접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본 고객 생애 가치, 여태까지 계산했던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 고객이 우리한테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준 그 가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고객이 구전 효과를 하게 되죠. 충성 고객일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구전 효과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회사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간접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이 확보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로 어떤 한 사람이 더 구매해 와서 들어와서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객 추천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고객의 순자산 가치는 이 고객이 줄 수 있는 직접 고객 생애 가치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벌어들인 그 고객 추천 가치를 합산하는 게 실제로는 고객 순자산 가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즉 고객 순자산 가치는 고객 생애 가치 플러스 고객 추천 가치를 결합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고객 추천 가치입니다. 고객 추천 가치는 고객 그 입소문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온 고객인데요. 이 고객 추천 가치도 직접 추천 가치와 간접 추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추천 가치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고객을 한 명을 추천해서 들어왔는데 이 고객이 추천하자마자 바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서 계속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직접 추천해서 상품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가치다라고 해서 직접 추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소문을 막 내서 그 사람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은 했지만 마지못해서 그냥 보류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랬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소문과 자기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의 추천 효과는 있지만 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간접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간접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추천 가치는 실제로 이런 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OM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C라는 거는 추천 고객입니다. 자, 홍길동이 있었는데 제가 김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 C는 김길동을 얘기합니다. 그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 구매해서 운영 마진과 실제로 그 회사에서 홍길동한테 한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죠. 야, 너 고생했으니까 한 사람 추천할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100,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 저기도 보면 OSTL 붙어 있었죠. 한 사람 추천하면 그거 있었잖아. 우친손가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100,000원 주고 화장실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추천 비용이 들어가죠. 추천 비용은 홍길동한테 주는 거죠. 김길동이 아니고 홍길동한테 이 사람 추천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100,000원을 줄게 또는 10,000원을 줄게 이렇게 추천 비용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길동이 이제 들어왔으면 이 김길동한테도 내가 계속 그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지 활동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이 들어가죠. 실제로 다른 거는 기존의 CLV랑 비슷한데 뭐가 틀립니까? 추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홍길동한테 준 추천 비용이. 그랬을 때 그 마진을 우리가 직접 추천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진을 구할 때. 간접 추천 가치는 실질적으로 운영 비용이 그동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규 고객으로 획득했을 때 드는 비용만 내가 비용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만 실제로는 간접 추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밑에 직접 추천 가치하고 간접 추천 가치에 대해서 써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우리 홈쇼핑으로부터 고객을 추천해주면 한 명당 2만 원을 이제 추천 비용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동, 김길동, 서길동을 이 사람이 모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길동, 김길동은 회원으로 등록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회사 회원으로 고객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길동은 회원으로 등록했는데 이 사람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아직 구매를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6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쇼핑몰을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9만 3천의 비용이 소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홍길동의 CRVD라는 건 뭐냐면 직접 효과, CRVI는 인다이렉트에서 간접 효과입니다. 간접 추천 가치를 얘기합니다. 간접 추천 가치만 먼저 볼까요? 간접 추천 가치는 CRVI 같은 경우는 고객 확보 비용이 9.3만 원이니까 9만 3천 원이니까 그 비용만큼만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비용만큼만 가치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 비용을 기업에서 안 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CRVD는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사례를 볼게요. 보시면 홍길동이 김길동, 서길동, 그 다음에 김길동 이렇게 3명을 추천했죠? 여기 보면은 추천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추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동이라는 사람은 30만 원의 마진을 보여왔고요. 30만 원을 우리가 구매를 했고 거기에 실제로 유지 비용은 매년 1년에 3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의 CLV는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적인 이길동의 CLV지만 홍길동은 이 사람에 의해서 추천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30만 원과 아까 전에 여기 보는 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실제로 2만 원은 한 명당 2만 원씩 돈을 지불하기로 했죠. 그 2만 원을 빼야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3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었죠. 그 3만 원을 빼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신규 고객 활동 비용을 추가로 지불이 안 된 거니까 이는 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사람은 김길동이고 이 사람은 이길동이죠. 그래서 이길동하고 김길동이죠. 앞에가 이길동이고 뒤에가 김길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서길동의 가치 해가지고 쭉 보면 직접 추천 가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추천 가치가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홍길동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의 고객 가치, 홍길동의 CE를 보면 CLV, 고객생의 가치 플러스 추천 가치는 또 직접 추천 가치 플러스 간접 추천 가치가 포함이 되겠죠, 가치. 그래서 계산해 보면 홍길동의 직접 가치는 CLV는 이 시계에서 14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CLVD가 91만 원, CLVI가 9만 원에서 합쳐서 전체 고객 순자산 가치를 보면 홍길동의 고객 순자산 가치는 114만 원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접 효과는 그렇다고 치도 간접 효과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복돼서 들어가죠. 그죠? 홍길동은 이길동이 준 가치 플러스가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중복 가치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 고객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그 고객의 직접 가치만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 가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홍길동은 실제로 김길동과 이 사람을 내가 이 기업에서 얻어서 획득한 게 아니고 홍길동에 의해서 추천해서 들어온 이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홍길동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추천을 계속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하게. 내가 노력을 안 불러도.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이죠. 이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많이 구매는 안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계속 우리 고객화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더 많은 이익을 계속 줄 수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로얄티라는 거를 지난번에 봤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고객 충성도를 할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객 충성도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속 재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기업의 충성 고객이다.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월드 오브 마우스. 뭐예요? 구전 효과. 월드 오브 마우스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입소문을 내서 우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가면은 아파트 부녀회장만 잡으면 성공합니다. 필요 없어. 아파트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아파트 부녀회장 딱 잡으면 성공해요. 뭐든. 그 아파트 부녀회장이 입소문 쫙 내고 돌아다녀요. 그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싸이 있었잖아요. 싸이. 그게 뭐예요?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다 전파돼서 쫙 퍼진 거죠. 그만큼 요즘은 입소문이 더 크다는 거죠. 소셜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현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하는 게 훨씬 더 큰 직접적인 마케팅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어떤 광고 효과보다도. 이제 그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근데 단점은 그거를 재무적인 가치로 환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 투자가 중복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회사한테 얼마만큼 평생 동안 그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우리 회사에 가치를 계산해내는 그거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전체의 점유율과 이거를 통해서 한번 계산하는 마케팅 활동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가치 기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고객 점유율이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고객 점유율은 뭐고 시장 점유율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수식에 의해서 나와 있죠. 수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수식보다는 여러분들은 예제를 들어 딱 보여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 구매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고객 구매력. 그래서 고객 구매력은 또 뭐가 있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전체적인 고객 구매력을 보면은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길동은 다 합치면 350만 원을 물건을 샀지만 실제로 우리 쇼핑몰에서는 50만 원어치만 샀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고객 점유율은 14%가 되는 거죠. 전체 구매력 중에 이 사람은 50만 원만 구매를 했으니까 14%가 되는 거죠. 쭉 보시면 이 사람이 각 사람마다 자기가 구매하는 것 중에서 우리 회사에 구매한 비율을 따지는 게 고객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 구매력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하죠? 이 사람이 얼마 샀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설문지에 당신이 한 달 동안 평균 지출하는 쇼핑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구하죠. 그렇게 해서 구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직접 얼마를 구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객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홍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회사 쇼핑몰만 물건을 사죠. 그죠? 그럴 경우에 고객 유지 전략을 취해야 되고요. 이길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매력은 높은데 실제로 우리 회사 물건을 별로 안 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차 판매 등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누구한테는 어떻게 전략을 취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그래프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하고 고객 점유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는 고객 구매력을 알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고객 구매율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쇼핑몰 A와 B에서 100만 원, 200만 원 구입해서 300만 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썼으니까 전체 1000만 원이라는 게 이 전체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 중에서 쇼핑몰 A는 그 중에 3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전체 판매량의 30%만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매력 중에서. 됐죠? 자, 이거는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고객 점유율은 뭐라 그랬어요? 고객 점유율은 내가 구매한 것 중에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구매한 게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 쇼핑몰 A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참, 쇼핑몰 A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는 각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고, 지금은 쇼핑몰 A의 관점에서 보면, 쇼핑몰 A는 실제로 이 각각의 네 사람이 전부 다 쇼핑몰을 구매를 했죠?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실제로 전체 중에 A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구매한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구매했고, 쭉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홍길동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구매했고 이길동은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박길동은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거를 다 더하면 전체 중에 300만 원을 구매했으니까 30%가 나오죠. 그런데 옆에 보면 쇼핑몰 B입니다. 쇼핑몰 B는 이길동은 우리 회사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홍길동은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구매했고 박길동은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구매했으니까 총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구매했으니까 60%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우리 회사 고객만 대상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쇼핑몰 C는 어떻게 돼요? 이길동 혼자만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길동은 전체 500만 원을 구매한 것 중에 우리 회사에서 400만 원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쇼핑몰 C에 대한 고객 점유율은 80%가 되는 거죠. 전체 시장 점유율은 40%지만 고객 점유율은 80%까지 되는 거죠. 자, 계산되죠? 네. 자, 그래서 A기업은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A기업은 콩 고객 집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낮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교차 판매나 상승 판매로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냐면 고객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C 기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객 점유율은 높지만 실제로 고객 집단이 작죠. 그래서 이 집단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더 많은 사람의 신규 고객을 획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C는 어떻게 돼요? 한 놈만 패는 거죠. 즉, 그 고객만 고객인 거죠. 다른 데는 고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양한 고객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을 가지고서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의 고객 점유율은 쇼핑몰 관점에서의 고객 점유율이고요. 앞에서 봤던 고객 점유율은 사람 관점에서의 고객 점유율이고요. 틀리죠? 지금 조금씩 잘 판단을 하세요. 이거는 사람마다의 관점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점에서의 고객 점유율을 본 거고, 조금 전에 본 우리가 고객 점유율은 지금 이거는 쇼핑몰 A 전체에 대한 고객 점유율과 시장 점유율을 같이 본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아까 전에는 개별 고객의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라는 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전략을 취할 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회사 관점에서의, 전체 관점에서의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고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마케팅 전략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매저먼트예요. 뭐가 뭔지를 정보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이 되죠.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우리가 마케팅 전략과 영업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CRM과 요즘 CRM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CRM 기법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취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는 마케팅 부서 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시장 점유율, 고객 점유율 분석하는 것도 다 알고 들어가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걸 막 분석해가면서 전략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저는 마케팅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봤고요.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의 관점에서 보시면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이 규모가 커질 때, 즉 도입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장 점유율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더 커지지 않는 성숙 단계나 이제 시장이 꽉 차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고객 점유율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가 핸드폰 시장 얘기를 하죠. 핸드폰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고객 점유율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고객의 구매력과 고객의 점유율, 아까 전에 봤죠. 그게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 구매력은 높지만 실제로 고객 점유율은 낮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누구겠어요? 앞에 보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은 PPT를 요걸 한번 보세요. PPT는 요걸 보시고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고객 구매력은 높지만 실제로 고객 점유율이 낮은 사람이 누구죠? 그 표에 보면 제가 지금 표를 못 봐서 잠깐만요. 저도 같이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까요? 먼저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탈 방지할 수 있는 것. 즉 고객 구매력도 높고 고객 점유율도 높은 사람은 여기서 보면 박길동이죠. 그죠? 박길동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구매력은 낮지만 고객 점유율 자체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객 구매력은 높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의 고객 점유율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서길동, 심길동, 이길동 이런 사람들은 구매력은 높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력은 낮죠. 그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취할 수가 있겠죠. 홍길동은 이런 전략을 취하면 되고요. 박길동은 유지 전략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추가 판매를 위해서 할 사람들은 서길동, 심길동, 이길동 이런 사람들이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구매력과 점유율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 나와 있죠. 요거는 아까 전에 본 시장 점유율과 고객 점유율의 차이를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의 증가냐, 고객 점유율의 증가냐. 즉, 시장 점유율은 한 시점에서의 고객 수를 올리는 거고, 실제로 고객 점유율은 고객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면적이 수익입니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죠? 늘려나간다고 그러면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고객수, 순간적인 고객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쭉 나와 있죠. 이게 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고객 획득률 이런 게 있어요. 획득률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캠페인 활동을 우리가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케팅 전략 중에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막 투여를 해서 고객을 모집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의 우리가 고객을 획득했는지를 우리가 추출해내는 게 획득률입니다. 보통 우리가 캠페인 활동할 때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K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0,000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신규 고객 확보 캠페인을 벌렸더니 400명이 신규 고객으로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 몇 %냐면 10,000명 중에 400명으로 우리가 획득했으니까 4%의 캠페인을 이용한 고객 획득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600만 원이 들었어요. 캠페인 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불해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00만 원을 10,000명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나와요? 600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0,000명한테 600만 원을 다 투여했으니까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10,000명을 60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600원씩 투자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규 고객 획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측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당 비용은 어떻게 돼요? 고객 획득 비용은 400명 중에 4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쓴 거니까 어떻게 돼요?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600원이 아니고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이들 헷갈려 해요. 이거를 가지고. 10,000명한테 한 거니까 600원씩이라고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고객 획득 비용은 우리 그 캠페인을 통해서 획득한 고객의 분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매 시간이라는 것도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고객 활동 비율하고 비슷한 개념이게 되겠죠. 평균 구매 시간.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 회사에 몇 번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우리 회사 물건을 사지? 뭐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실제로는 구매 빈도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8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럴 때 평균 구매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이니까 총 0.125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365일 중에 0.125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 고객은 45.6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45일마다 한 번씩 우리 회사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활동 비율하고 같은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으로 나가죠. 보면 그래서 요일을 계산해 낼 수도 있고요. 이 요일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45일 넘어가고 90일이 됐는데도 물건을 안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타겟 목표죠. 마케팅에. 캠페인 전략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죠. 이 사람은. 왜요? 지금 이 사람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이벤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겠죠. 이벤트 활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존 평균, 이 사람이 구매한 평균 구매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가지고 5일, 10일 이렇게 둬서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탁탁 올라오죠. 이 사람이 지금 45일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탁탁 뜨죠. 그럼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벤트 이쪽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지율과 이탈률이라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유지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 유지율하고 평균 이탈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 고객의 평균 생애 기간은 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번 하면 한 6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현재 고객이 100명일 때이면 6년 후에 유지 고객 수는 얼마가 되고 이탈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보는 유지율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1-6분의 1에 해서 83%의 우리가 유지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탈률은 이거에 대한 반대니까 0.166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6년 동안 우리가 계속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6년 동안 0.833만큼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33.49만큼의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100명이면 실제로 6년 뒤에면 33명만 남는다는 거죠. 우리 CLV 계산할 때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죠? 그래서 고객 유지율은 이거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할 때.